이런 형식으로 갈아타기를 계획하신다면 실속은커녕 실익이 하나도 없는 실패작, 손해가 막심한 갈아타기가 되실 수 있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5886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매일 뉴스처럼 대표님 영상만 보는 애청자입니다. 좋은 답변 받아보고 싶어 말씀 올립니다. 자, 첫 번째 집은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고요. 34평 2016년 매수해서 2020년 자동 말소된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집은 응암 푸르지오 31평이고요. 2020년에 6억 9천만원 매수해서 현재 거주 중이라고 하시네요. 2번을 매도하고 백년산 힐스테이트 1차로 옮겨가는 건 어떨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유하시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아타기는 지금이 아니라 향후 2025년 이후에 갈아타기를 계획하십시오. 자, 지금 갈아타기를 계획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속 있는 갈아타기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독자님은 실속은커녕 실익이 없는 갈아타기를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그런지 뒤에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역적 입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응암 푸르지오 아파트에 거주 중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아파트 어느새 2015년식이 됐고 300세대 정도가 되는 아파트인데 여기서 좀 세대수가 큰 백년산 힐스테이트 그 중에 1차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계획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포에 위치하고 있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를 보유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아파트 2016년도에 취득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공시 가격이 아마 6억 이하였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4년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갈아타기를 계획하신다. 실속 있는 갈아타기를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런지 뒤에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를 보유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 아파트는 2016년도에 취득을 하셨고 취득했을 당시 기준에서 아마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4년짜리 단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2016년부터 등록을 해서 4년이 지난 2020년도에 자동 말소가 된 아파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파트에 따른 임대사업자 보건제도가 지금 부활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자동 말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5%의 임대 기준을 지켜가면서 임대 개시 당시 공시가격 6억 이하로 등록한 아파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B라는 아파트가 또 있습니다. 응암동에 위치하고 있는 응암 푸르지오 아파트죠. 요 아파트도 2020년 취득을 하셨고 취득했을 당시의 목적은 거주 목적으로 취득을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집값 하락에서 응암 푸르지오 아파트를 매도하고 조금 더 상급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백년산 쪽으로 갈아타기를 계획해보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게 갈아타기가 과연 올바른 방향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실속 있는 갈아타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형식으로 갈아타기를 계획하신다면 실속은커녕 실익이 하나도 없는 실패작, 손해가 막심한 갈아타기가 되실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반대를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선적으로 실속 있는 갈아타기를 계획하려고 한다면 시세 차익분에 따른 여러 가지 세금적인 부분을 우리는 절세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반드시 비과세를 받아야만 하겠죠. 자, 우선적으로 첫 번째 마레프와 응암 푸르지오 아파트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먼저 취득한 아파트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응암 푸르지오가 몇 월 달에 취득했는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지만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아마도 비과세 혜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응암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백년산으로 갈아탄다면 종전에 있는 주택이 먼저 처분되는 게 아니라 신규 주택이 먼저 처분되는 거죠. 이럴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냐?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종전 주택을 먼저 처분해야지 당연히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신규 주택을 먼저 처분하더라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주하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만 하고 또 임대사업자 등록한 것들은 세무서 그리고 구청에 각각 등록을 하셔야 되고 5% 인상을 지켜가면서 5년 이상 보유하셔야 되고 임대 개시일 당시 공시가격 6억 이하도 지켜가면서 보유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응암동에 있는 아파트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평생 비과세, 기간에 상관없이 비과세를 받는 건 아니고 A아파트, 지금 자진 또는 자동 말소가 되어 있죠. 이 자동 말소가 된 이후 5년 이내에만 매도를 해야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2020년 자동 말소가 되었기 때문에 2025년까지 B라는 응암 푸르지오 아파트를 매도해야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비과세 받고 갈아탄다면 A와 C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임대사업자 등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비과세 받을 수 있냐? 비과세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A와 C가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A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게 된다면 A 아파트도 마찬가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체 기간에 따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B의 이 거주주택, B 아파트의 거주주택을 매도한 이후에, 양도한 이후 차익분에 대한 것만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 기간이 아닌 양도 이후의 차익분만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2016년부터 2023년 응암 푸르지오 아파트를 매도하기 전까지의 기간, 요 기간은 과세입니다. 과세. 그리고 B라는 응암 푸르지오 아파트를 매도한 시점에서부터 나중에 양도할 때까지 이 기간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A 아파트와 B 아파트를 봤을 때 B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게 되는 거죠. 자, 이 B 아파트를 얼마에 취득했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6억 9천에 매수했다라고 하셨습니다. 6억 9천. 그런데 지금 현재 집값이 하락했는데 이게 7억 초반에서 7억 중반, 많게 7억 중반까지 아마 매도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층이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만약에 B 아파트를 양도하는 데 있어서 양도 차익이 큽니까 적습니까? 굉장히 적죠. 양도 차익이 불과 6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도 최대치입니다. 직전에 양도된 걸 보면 실거래가 기준 거의 7억 1천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굉장히 많게 잡은 겁니다. 만약에 적게는 2천만 원, 많게는 6천만 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되는데 그거 비과세 받기 위해서 먼저 매도하는 거다. 다만 이거 비과세 받고 나서 A 아파트를 양도할 때는 어떻게 돼요? 비과세를 받는데 그 비과세 받는 거는 B 아파트를 양도한 이후의 차익분, 이 차익분만 비과세를 받는 거죠. 자, 그런데 마레프 아파트를 언제 샀습니까? 2016년에 취득했습니다. 이 당시에 얼마에 취득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실거래가 기준을 보니 이 아파트 거의 8억 수준이었다. 그리고 2023년 지금 집값이 하락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 지금 현재 16억입니다. 그러면 8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되죠. 과세. 8억에 대한 부분을 과세한다. 그리고 2023년부터 이게 얼마까지 다시 상승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취득했던 가액은 굉장히 저점 매수했던 가액이었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훨씬 더 크죠. A라는 아파트가. 그러면 우리는 1순위를 A 아파트를 비과세, 전체 비과세를 받는 거에 목적을 두셔야만 합니다. 지금 B 아파트를 먼저 매도한다면 B 아파트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이거는 양도 차익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실속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반대로 양도 차익이 가장 큰 A 아파트를 과세로 매도하게 되면 이건 하나도 실속 없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전략으로 가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전략으로 가시면 안 되고 두 번째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전략으로 가려면 앞전에 얘기한 것처럼 A 말F 아파트를 전체 비과세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B라는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매도하되 이 B라는 아파트를 양도 차익이 적기 때문에 과세로 매도하셔야만 합니다. 과세. 그러면 이 아파트를 과세로 매도하기 위해서는 A 아파트가 자동 말소가 된 시점에서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매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양도 차익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차라리 B 아파트를 과세하시고, 과세한다라고 하더라도 장특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양도세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기준에서 본다라고 하더라도 양도세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과세로 매도하시고, 두 번째, 이 A에 있는 아파트를 비과세 받으셔야 되는데, 자, 기재부 유권 해석에 따라 B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먼저 매도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으로 A주택이 남게 되죠. 자, 1세대 1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이 남게 되면 이 아파트는 전체 기간에 대한 보유기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 전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장특공제 혜택까지 다 받아볼 수가 있게 되죠. 자, 따라서 2번에 대한 부분이 양도차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 전체 비과세를 받는 게 더 우선시한다. 그리고 양도차익이 가장 적은 이 B 아파트는 과세로 그냥 처분을 하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 유리하다. 따라서 자동 말소가 된 시점에서 5년이 넘어간 이후, 그렇다면 2020년 자동 말소가 되었기 때문에 2025년이 지나간 이후에 B라는 아파트를 매도하시고 갈아타기를 계획하시되, 그 이후에 말F 아파트를 나중에 2024년 이후에 또 집값이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집값이 어느 정도의 또 상승폭이 훨씬 더 커지겠죠. 16억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세 차익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 그래서 1번이 아닌 우리는 2번에 대한 전략으로 가셔야만 실속 있는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확한 자산 현황에 따라서 대면 상담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